한국의 국보급 센터백 김민재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챔피언스리그 조별 8경기에서 5승 3패를 기록하면서 12위로 목표했던 8위 안에 들지 못했고, 플레이오프에서 셀틱을 상대로 홈앤어웨이 경기를 치르며 2경기 모두 승리하면서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6강을 진출하게 되면 만나게 되는 상대는 레버쿠젠, 바르셀로나 둘 중에 한 팀이 되는 거였는데, 추첨을 통해서 레버쿠젠과 16강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16강까지는 같은 리그 팀끼리 붙을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올 시즌부터 유럽 대항전 토너먼트는 추첨도 할 것 없이 대진이 완성되면서 마치 월드컵을 치르듯이 경기를 하게 됩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상대하는 팀은 레버쿠젠입니다. 레버쿠젠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5승 1무 2패를 기록하면서 6위가 되었고 8위 안에 들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은 올 시즌 벌써 3경기를 붙게 되었습니다. 하필 컵대회 16강에서도 맞붙게 되었죠. 리그 2경기는 모두 무승부가 되었고, 컵대회에서는 뮌헨이 노이어 퇴장 때문에 힘을 못 쓰게 되면서 0대1로 패배로 컵대회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뮌헨은 올 시즌 3번 맞대결에서만 승리가 없는 게 아니라 지난 시즌 2경기에서도 승리하지 못하고 1무 1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천하의 바이에른 뮌헨이 레버쿠젠만 만나면 힘을 못 쓰고 있는 꼴이 된 거죠.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은 핑계댈 게 있긴 합니다. 레버쿠젠과의 마지막 경기 때는 뮌헨은 플레이오프 2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레버쿠젠을 상대했고, 케인도 부상 문제로 전반만 뛰게 되면서 그래도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16강전은 뮌헨이 레버쿠젠보다 하루 더 쉬고 경기하게 됩니다. 뮌헨은 지난 리그 경기가 금요일 밤에 치러졌고,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기분 좋게 레버쿠젠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버쿠젠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어쩌면 더 강하다고 느낄 정도인데, 프랑크푸르트 원정 경기에서 4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공개되었고, 뮌헨은 변칙 없이 베스트 라인업을 가동했습니다. 당연히 김민재는 선발 출전이고요. 노이어 골키퍼, 라이머, 우파메카노, 김민재, 알폰소 데이비스, 키미, 고레츠카, 코망, 무시알라, 올리세, 케인이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짱짱하죠. 키미의 부상 문제가 있었지만 레버쿠젠전을 대비해서 오히려 잘 쉬게 된 거고, 케인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경기 전에 황인범의 소속팀 페예노르트와 인터밀란의 경기가 있었는데, 페예노르트 홈에서 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힘없이 0대2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인터밀란도 우승 후보 중 한 팀입니다. 8만여 관중이 들어찬 바이에른 뮌헨의 홈경기, 전반 3분부터 뮌헨의 대형 악재가 찾아옵니다. 김민재가 매우 고통스러워하면서 쓰러진 것입니다. 뮌헨 진영에서 김민재가 상대 공격수보다 먼저 볼을 탈취했는데, 상대 공격수가 넘어질 때 발목이 끼어버리면서 큰 부상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나이어와 이토가 몸을 푸는 장면이 나오면서 꽤 오랫동안 김민재 없이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약 2분이 지나서야 김민재는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중계 카메라가 김민재의 런닝 복귀를 계속 비춰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뮌헨에서 김민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죠. 전반 6분에는 김민재가 공격수로서 골을 넣을 뻔했는데 상대 수비수가 먼저 들어와서 무릎으로 막아내면서 찬스를 얻지 못했습니다. 8분 만에 뮌헨의 선제골이 폭발합니다. 케인의 클래스가 돋보인 골이었습니다. 올리세의 크로스에 케인이 달려들어오면서 완벽한 헤딩으로 선제골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와, 케인이 해결을 하네요. 케인은 뮌헨을 오니까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도 자신의 기량을 뽐내게 됩니다. 경기는 뮌헨이 완전 주도하는 경기였습니다. 딱 한 번 우파메카노의 실수로 레버쿠젠에게 기회를 주었고 실점 위기였는데, 노이어의 선방으로 실점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뮌헨은 강호 레버쿠젠전을 상대로 완벽한 팀이었습니다. 뭔가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클래스 차이를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뮌헨은 기본적인 빌드업 방식에다가 롱볼 전략도 추가하면서 레버쿠젠을 압도했습니다. 키미의 중거리 슛도 돋보였고, 전반 21분에 코너킥 상황에서 무시엘라의 헤딩슛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불운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뮌헨이 주도하면서 김민재의 역할은 크지 않았습니다. 뮌헨은 기대 득점 값이 0.9 정도였는데 딱 맞게 한 골 넣고 있었죠.
레버쿠젠은 뮌헨을 상대로 고전하면서 7경기 만에 뮌헨의 벽이 높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콤파니 감독도 B클럽을 처음 맡았기 때문에 적응이 필요했죠. 선수로서는 경험이 많지만 감독으로서는 다를 테니까요. 뮌헨은 전반전 무실점과 더불어 케인의 골로 1대0으로 앞서 나갔고 점유율도 6대4였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양팀은 선수 변화 없이 경기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뮌헨은 홈에서 경기하는 만큼 한 골 차로 마무리하고 원정 경기를 가게 되면 그건 레버쿠젠에게 더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레버쿠젠이 2차전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뮌헨이 탈락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뮌헨으로서는 2골차 이상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죠. 뮌헨이 8강에 진출하게 되면 인터밀란을 만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후반 8분 만에 뮌헨의 추가골이 터집니다. 또 크로스로 인한 골이었습니다. 키미의 문전으로 보낸 크로스를 레버쿠젠 골키퍼가 잡지를 못했고 세컨볼을 곧바로 무시할라가 밀어넣으면서 원하는 대로 2대0까지 벌려놓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김민재가 세리에에서도 8강을 경험하더니 3년 연속 챔스 8강 이상을 경험하게 되네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클럽 중에 한 팀에서 핵심 센터백으로서 이 중요한 경기에서 무실점을 이끌고 있는 김민재입니다. 뮌헨은 살짝 불안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노이어 골키퍼가 부상을 당하면서 자발적으로 뛸 수 없다고 했고 그게 다음 경기를 위함인지 아니면 비상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뮌헨이 10명으로 경기하는 건 아니니까 이 경기에서 위험은 아니겠죠. 오히려 10명이 된 건 레버쿠젠이었습니다. 고의적인 건 아니었는데 미끌리면서 심한 파울을 하게 되었고 경고 누적으로 무케렐레가 퇴장을 당해버렸습니다. 뮌헨이 3골차까지 늘려놓으면 완벽한 경기가 되는 건데요.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뮌헨이 우승 후보다운 면모였습니다. 뮌헨은 후반 30분 완전 축제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레버쿠젠 수비수가 케인을 아예 안고 있으면서 넘어뜨려버렸고 VAR 끝에 페널티킥이 선언되면서 케인이 완벽한 페널티킥 골을 성공하면서 3대0으로 벌려놓았습니다. 8만여 관중은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후부터 뮌헨은 좀 루즈해졌습니다. 10명의 레버쿠젠도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고 누적으로 다음 경기 출전 불가가 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했겠죠. 어떤 팀도 뮌헨을 상대하고 싶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거의 인터밀란 만나는 게 확실하죠. 인터밀란은 나폴리를 제끼고 리그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놈의 엔리케 감독 파리 생제르맹 대 리버풀 경기에서 이강인을 아예 교체 출전도 시키지 않으면서 88분에 실점까지 하고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리버풀을 완전 압도를 했는데 알리송 골키퍼의 신들린 선방으로 버티더니 결정적인 한 방으로 승리 임박이 된 것입니다. 이강인 빨리 그냥 떠나자. 아니면 좀 활동량 좀 어떻게 좀 해보자. 콤파니 감독은 마지막에 김민재를 교체해주는 관리까지 해주면서 진짜 우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좋다. 김민재 챔스 우승 가자.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